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박흥서 감독님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박항서 하는데 사실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베트남까지 가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항서 감독님 1959년 출생이고요. 올해로 한국 나이로 60세 되는 분이시죠.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이세요. 한양대학교 졸업하셨고 선수 생활은 비교적 짧았어요. 7년 정도 선수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1981년 제일은행, 당시 실업팀이었던 제일은행 팀 소속으로 선수로 데뷔하셨고, 이때 당시에 이제 국가대표 1981년에 잠깐 국가대표 생활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 지금의 FC 서울인 당시 럭키금성 황소축구단으로 이적을 하시는데, 이때가 이제 창단 멤버셨다고 해요. 1985년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요. 이 시즌 때 베스트 11으로 선정이 됩니다. 미드필더 부문으로. 1986년 팀의 주장을 맡아서 다시 한번 리그 준우승을 거두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죠. 그리고 1988년 돌연 은퇴해버립니다. 제가 은퇴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관련된 내용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1988년도 7년 정도 선수생활 하시다가 마감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시절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악바리 근성을 가진 선수였다고 합니다. 짧은 패스를 주로 좀 좋아하는 선수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 윤정환 같은 이런 테크니션이기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근성 있는 축구를 보여주던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박항서 감독님은 선수 시절부터 좀 탈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 짧은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 감독이나 코치, 그러니까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1989년 본인이 선수로 뛰었던 럭키금성 황소축구단에서 1996년까지 코치로 생활을 하셨고요. 코치 생활을 하던 중 1994년 당시에 이제 월드컵 대표팀의 국가대표 트레이너로 발탁이 되면서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연을 맺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제 트레이너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국가대표팀과 연이 된 거는 2000년대 이제 대표팀 수석 코치로 발탁이 되세요. 이때 당시에 그 전임자가 누구였냐면 허정무 감독님이었는데, 허정무 감독님이 사임을 한 뒤에 박항서 감독이 합류를 했죠. 박항서 당시 이제 코치님이.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우리 거스 히딩크 감독이 당시 98년 프랑스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4위를 거둔 뒤 바로 이제 한국 국가대표로 오는 시점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으로 처음 부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바로 이 선수들과의 융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한국이라든지 뭐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정보나 문화가 너무 익숙지 않으니까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발탁이 된 게 당시에 이제 뭐 코치직이라든지 트레이너 일을 보고 계셨던 박항서 감독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감독님. 그래서 이제 당시 수석 코치로 발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박항서 감독님은 지금 이후에 들려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융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2년 때 4강 신화를 뭐 거두었죠.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이후에 사임을 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이후에 감독 바통 터치를 받은 게 바로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에요. 원래는 월드컵이 끝나고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표팀을 이끌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끝나고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부산 아시안게임을 이끌고 이후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대표팀을 이끌기로 얘기가 돼서 감독직을 수락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언론에 축협이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뭐 남모 씨라는 축구협회 사무총장이 이 계약의 끝은 사실은 아시안게임까지만이고, 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갈지는 뭐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많았던 시기였죠. 제가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도 우리 박항서 감독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황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또 일어나요. 당시 감독직을 물러났던 히딩크 감독님이 기술 고문 자격으로 우리 대표팀 벤치에 뭐 앉아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항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본인이 감독 지휘봉을 넘겨받았고 본인의 팀으로 좀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전임 뭐 일종의 뭐 스승격이기도 했던 히딩크 감독이 벤치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 뭐 감독이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박항서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감독님이 당시에 축협에서 너무 강압적인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먹긴 놈이 뭐 한다고, 이때 당시에 또 뭐 다른 축협의 고위 인사가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이유로 박항서 감독님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는 일이 또 발생되죠. 이거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알고 보니 박항서 감독님이 거의 무급직 형태로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거였어요. 이제 월드컵도 끝나고 한국 축구에 좀 열기를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연봉 협상을 특별히 하지 않으신 상태로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아니 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권한도 제대로 안 주면서 무슨 감독을 시키느냐라는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산 아시안게임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3위를 거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메달 따고 끝난 대회인데 뭐 그걸 빌미로, 성적 부진을 빌미로 경질당했습니다. 사실 뭐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계속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은 월드컵도 계속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었고요. 그전 대회, 그러니까 90년 대회까지만 가더라도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3위 했었고요. 94년 히로시마 게임에서 4위, 그리고 직전 대회였던 98년 방콕 대회에서는 탈락했었죠. 8강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위를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경질을 당하고 맙니다. 박 감독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팀에 대한 정리는 딱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뭐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2005년에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팀이었죠. 신생팀이었던 경남FC 감독으로 취임을 하면서 2007년, 그러니까 감독을 맡은 뒤에 뭐 거의 2년이 안 된 그 시기에 정규리그 4위를 기록하면서 신생팀이 거의 뭐 1년 반 만에 리그에서 4위를 거뒀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리그컵에서 삼성 하우징컵이었나 기억이 나는데 그 리그컵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하실 때도 축협 관계자하고 조금 마찰이 있으셨던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도 구단 프런트하고 조금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알력으로 인해서 감독 기간이 9개월이 남았는데 자진으로 사임을 하시고 나오셨었죠. 경남FC에서. 그리고 이제 2007년 12월에 전남 드래곤즈의 감독님이 허정무 감독이셨는데, 이분이 사임하면서 이 자리로 들어가신 게 이제 바로 또 박항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또 이제 2007년에 전남 드래곤즈 이끌면서 괜찮은 성적을 또 거두세요. 이때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2월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천수 선수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또 큰 또 이슈를 이끌고 온 장본인이시기도 하죠. 박항서 감독님이 이렇게 방황하던 이천수 선수를 데리고 온 거더라고요. 우리 이천수 선수는 잘 알려진 대로 전남에 가서도 첫 경기였나요? 아무튼 저기 심판한테 이거 네, 주먹감자 날리면서 또 이슈를 한번 탔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무슨 일이 터지냐면 2009년에 이제 승부 조작 이슈가 터집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뛰던 뭐 여러 선수들도 좀 관여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이 분위기 속에 있는 이 팀을 이끌고 2009년 리그에서 6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시키는 쾌거를 또 거두시죠. 자, 하지만 이듬해 8승 8무 12패라는 기록을 거두면서 전남이 이제 10위권까지 추락을 하죠. 이제 이 성적에 대한 부진의 책임을 안고서 사임을 합니다. 전남 시절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마무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박항서 감독님의 지도 능력을 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 이후에 이제 가셨던 팀이 2013년 당시 K리그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상주상무 축구단, 그러니까 군인으로 이루어진 축구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큰 기대 안 했는데, 왜냐면은 뭐 전 시즌에 사실 뭐 10위면은 좋지 않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결과를 갖고 있었던 감독이 왔으니 뭐 별 뭐 태가 나겠나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상주상무 팀을 이끌고 1년 만에 K리그 클래식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또 세우시죠. 1년 만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 해 다시 떨어졌고요. 다시 2부 리그로 떨어졌고, 그 다음 해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계셨던 분이 박항서 감독님이시죠. 상주상무를 데리고 2부 리그, 1부 리그, 다시 2부 리그, 1부 리그 뭐 이렇게 좀 전전을 하다가 2015년에 갑자기 이제 사임을 결정하게 되세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때 당시에는 뭐 박 감독님이 뭐 팀이 싫거나 이 선수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부대장이 바뀌었대요. 이 양반이 이제 우리 군부대 관리 잘하고 장병들 진두지휘 해주시는 역할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자꾸 선수 선발에 좀 관여를 하셨나봐요. 이거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담당자였던 부대장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래서 사임을 했다라고 차후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 이겁니다. 보면은 박 감독님이 축구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시고 본인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특히 선수 선발권 이런 거 갖다가 시비 걸면 구단 주고 나발이고는 상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좀 강직한 캐릭터가 아니신가 싶은데, 우리가 좀 평소에 뭐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는 우리 박 감독님의 모습은 굉장히 유하시면서도 뭐 좀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시잖아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막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또 이렇게 프로의 세계,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의 박항서 감독님은 불의하고 맞섰을 때 물러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선수 시절에도 별명이 악발이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좀 근성 있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2016년 12월에 한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맡았던 팀이 창원시청이었어요. 창원시청을 이끌면서 시즌의 중반 라운드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뭐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내셔널 축구 선수권이라는 대회에서 이 창원시청을 이끌고 우승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굉장히 많은 공과 열을 들이셨을 텐데, 이 대회 끝나고 이거 우승 한번 딱 하시고 이후부터
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7위로 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성적 부임으로 사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2016년 12월 21일 날 창원시청 감독에 오르셨는데 2017년 9월 29일 날 정식으로 이제 베트남 축구협회에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하신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가신 거예요. 창원시청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국내 감독 지도자 생활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세요. 베트남 가셔서 지금 국민 영웅 되셨잖아요. 너무너무 제일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베트남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편에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